뭐야? 네? 뭐냐고. 554번의 문제가 뭐예요? 구리를 20% 포함한 합금 A와 구리를 30% 포함한 합금 B가 있는데 두 합금을 녹여서 구리를 130g 이상 포함하는 합금 500g을 만들려고 한대요. 그때 합금 B는 최소한 몇 g이 필요한지 구하래요. 지금 두 개의 합금이 있어. A라는 합금과 B라는 합금이 있는데 이들을 더해서 이들에 있는 것들을 녹여서 구리를 130g 이상 포함하는 합금 500g을 만든다라고 했어요. 일단 A라는 합금을 보시면요. A는 전체 몇 g이니?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어요? 이게 합금이지만 선생님이 약간 비커 그리긴 좀 애매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나타내고 이 안에다가 구리가 얼마나 있는지 한번 해볼게. 합금 A는 몇 g인지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냥 이제 몰라요. 아직은 누구를 X로 놔야 될지는 이제 이 문제에서 물어보는 걸로 결정할 거예요. 그 다음에 합금 B가 있습니다. 이 합금 B는 또 몇 g인지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얘네를 포함한 것들을 싹 다 합쳐서 어떤 새로운 합금을 만드는데 이 새로운 합금은요 몇 g이라고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어요? 나와 있어요. 몇 g이죠? 130g. 500g 아니에요? 500g. 일단 전체 500g이고 구리는 몇 g 이상이어야 되냐면 130g 이상이다 라고 했어. 자 그럼 일단 합금 A와 합금 B의 양이 나와 있지 않으니까 하나를 X라고 두고 나머지 하나는 500-X라고 이렇게 둘 건데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A 합금에 대한 양이야? B 합금에 대한 양이야? B요. B죠. 그래서 이제 B 합금의 양을 Xg이라고 놓을게요. 그럼 얘들아 A 합금은 뭐라고 넣어야 돼? 500 빼기 X 이렇게 500-X로 두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뭐라고 했냐면 구리를 20% 포함했대. 이 새끼는 구리 20%고 B 합금은 구리 몇 %예요? 30%. 그래서 얼마 이상이 돼야 되냐면 구리가 130g. 여기는 퍼센트가 아니라 그냥 구리 130g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리 양을 저 퍼센트를 활용해서 식으로 나타낼 수 있지. 보시면 이것도 소금의 양이랑 거의 동일해요. 전체 합금의 양이 500-X고 그 중에서 우리가 소금의 양 구할 때 했던 식 잠깐만 생각해봐. 농도를 먼저 비율로 100분의 몇 이렇게 표현한 다음에 전체 양, 소금물의 양을 곱했었죠. 이것도 똑같습니다. 그러면 전체 합금의 양에다가 비율을 곱해주면 돼. 비율. 그러면 이 비율이 뭔지 보세요. 20%예요. 구리가 20% 들어있어요. 그럼 여기다가 100분의 20, 즉 5분의 1을 곱하면 이제 A 합금에 들어있는 구리의 양이 나올 테고 그 다음에 이제 B 합금에 들어있는 구리의 양이에요. 여기는 이제 전체 Xg이고 30%가 구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100분의 30에다가 X를 곱하면 이제 Xg에 들어있는 구리의 양이 될 거야. 이 구리의 양이 더해져서 100분의 몇 %인지 안 나와 있네. 이거는 그냥 대놓고 130g이라 나와 있네요. 그러면 대놓고 130g이라 놓고 구리가 이 130g 이상이 돼야 돼. 지금 이게 무슨 상황인지 봐봐. 이 A 합금에 들어있는 20%의 구리를 뽑아온 거예요. 그리고 이제 B 합금에 들어있는 30%의 구리를 뽑아온 거예요. 그 구리랑 구리를 합쳐가지고 130g 이상이 되게 만들어야 되죠. 그래서 이제 구리의 양으로 1차 부등식을 세웠습니다. 이제 뭐 해주면 될까? 저 1차 부등식? 풀어줘야겠지? 그래야 이제 B에 들어있는 합금을 얼마나 사용하는지 나올 테니까요. X에 대한 범위를 구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걸 또 계산할 건데 여기도 분수 나오는 거 싫으니까 양변에 100을 곱해서 왼쪽 100을 없애고 오른쪽은 100을 곱해줄게요. 그래서 이제 양변에 100을 곱해버릴게요. 양변에 100을 곱해버릴게요. 이렇게. 자, 여기서 0 날려도 되거든, 사실? 여기 0 하나씩 더 날려도 되긴 해요. 그래서 10을 곱해도 되긴 합니다. 이제 정리해서 계산해보세요.
x에 대한 범위 만들어야 돼. 뭐야? 네. 나와요 안 나와요? 얘들아 x는 얼마 이상 나와? 300 이상. 안 나온 사람들 다시 해봐. 300 이상 나와요? 네. 계산 실수하지 말고. x는 300 이상. 그러면 이제 합금 b는 몇 그램 이상이어야 되는 거야? 우리가 x를 b로 설정했었죠? 그러니까 이제 300g 이상이다 라고 하면 되겠지? 단위까지 반드시 적어주세요. 그리고 밑에 556번으로 내려갈게요. 556번에 보시면 이거 애들이 진짜 많이 실수하는 부분이 하나 있어. 혹시나 2학년 1학기를 진짜 많이 풀어봤다면 이제 실수를 안 할 텐데 아이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뭐냐면 얘들아 이 열량이요 몇 g당 열량이야? 1g당 열량이니? 100g. 100g당 열량이지.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가 xg 섭취하면 열량이 A 식품을 xg 섭취한다고 쳐봐. 그럼 150 곱하기 x가 우리가 얻는 열량이 아니라 이게 100g이니까 1g당의 열량으로 바꾼 다음에 거기다가 섭취하는 양을 곱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 이 옆에다가 그냥 이 표 옆에 빈 공간에 옆에다 그냥 바로 해주시면 돼요. A랑 B의 100g당 열량이 현재 각각 150이랑 얼마예요? 350이지. 이걸 1g당으로 바꿔주셔야 돼요. 1g당 열량으로. 그래서 이 옆에다가 바꾸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1g당 그러면 이 A 식품은 열량이 몇 킬로칼로리가 돼? 1g당. 1.5. 그치? 나누기 100을 하면 되지. 100분의 150도 괜찮고요. 소수로 나타내서 1.5도 괜찮고요. 10분의 15도 괜찮고요. 2분의 3도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350도 마찬가지야. 1g당 열량도 나타내야 되니까 100으로 나눠줘야 돼요. 이건 100g당 열량이니까. 그래서 이제 100으로 나눠주면 어떻게 될까? 3.5라고 해도 되고요. 또는 몇 분의 몇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2분의 7 맞을까요? 이렇게 나타낼 수 있어. 그래서 소수가 편한 사람은 소수로, 분수가 편한 사람은 분수로 식을 세워줄 건데 문제에서 누구를 최소 몇 그램 이상 섭취하냐? A야 B야? B요. B요. 그럼 B 식품의 섭취량을 Xg이라고 줄 거예요. 이 새끼를 Xg 섭취할 거야. 그럼 A 식품은 몇 그램 섭취한다 라고 표현해야 될까? 합쳐서 몇 그램? 합쳐서 400g이지. 그니까 어떻게 해야 돼? 400 마이너스 X 이렇게 설정해 놓고 이제 열량 계산을 좀 해야 됩니다. 열량 계산. 자, A 식품에서 얻는 열량은요. 일단 1g당 2분의 3 킬로칼로리를 얻는데 이 A 식품을 400 마이너스 Xg 먹으니까 400 마이너스 X 먹는 양 곱해야겠지. 이렇게 하면 A 식품을 통해서 얻는 열량이 나오고 B 식품을 통해서 얻는 열량은 1g당 2분의 7g 얻는데 2분의 7 킬로칼로리. 근데 Xg을 먹으니까 X를 곱해서 이제 총 열량을 얻습니다. 이 열량을 더해서 뭐래요? 문제 뭐래요? 몇 킬로칼로리 이상이야? 700 이상을 얻어야 되는 거지. 그럼 이렇게 식 세워준다면 이제 계산할 수 있겠죠. 이것도 정수로 나타내기 위해서 양변에 뭐부터 곱해줄까? 보이시나요? 분모 2 보이시나?
2를 먼저 곱해줄게요. 2를 곱해서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해보세요. 자, 이제 계산합시다. 열량 문제 나왔을 때 이렇게 보통 100g당 단위로 나올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걸 1g당 단위로 반드시 바꿔줘야 돼. 나왔나요? 네. x는 얼마 이상 나오니? 50. 그치. x는 50 이상. 그러니까 몇 그램 이상 섭취해야 된다는 뜻? 50g 이상 섭취해야 된다라는 거. 사실 합금보다 열량이 더 쉽거든요? 합금이 조금 더 약간 복잡스럽지 않아? 아닌가? 뭔가 농도랑 다른 느낌으로 계산해야 되는 살짝 다른 느낌이 있어요. 1차 방정식으로 넘어갈 거고요. 우리 1차 방정식 앞부분까지 선생님이 1차 모의고사 때 낼지 말지 고민을 좀 할게요. 보통 학교에서 1학기 중간고사 나가는 범위가 연립 1차 방정식이 안 들어가는 데가 제일 많거든요. 들어가는 학교가 되게 드물어요. 연립 1차 방정식. 진도를 후루룩 빼면 연립 1차 방정식 들어갈 수도 있는데 아니면 시험을 늦게 보거나. 보통 주변 학교들은 다 부등식까지 나왔던 것 같아. 시험에서. 그래서 1차 모의고사의 범위를 부등식까지로 약간 조절할 수도 있어요. 일단 연립 1차 방정식으로 넘어갑니다. 선생님은 이거 부등식과 방정식을 한 단원으로 취급해서 항상 저 대단원을 쓸 때 3단원으로 적을 건데요. 이 교재에서는 연립 1차 방정식을 분리했어요. 4단원으로. 근데 4단원으로 분리하면 1차 함수가 5단원이 돼서 너무 뭔가 단원이 많아지는 느낌이라서 선생님은 저거 3단원으로 한 번에 가요. 자, 이제 넘어갑니다. 자, 일단 처음에 배우는 게 뭐냐면 미지수가 2개인 1차 방정식이에요. 일단 1차 방정식은 1차 방정식인데 이제 미지수가 하나가 아니라요. 미지수가 2개인 1차 방정식이고 심지어 이 식이 한 개가 아니라 한 쌍, 2개로 연립해서 나올 거예요. 그래서 미지수가 2개인 1차 방정식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먼저 볼게요. 무엇을 미지수가 2개인 1차 방정식이라고 하냐? 포인트는 미지수가 2개라는 것과 1차라는 게 포인트예요. 일단 미지수가 2개고 그리고 그 미지수도 차수를 갖고 있을 거 아니야. 그 차수가 각각 1인 1차 방정식이에요. 차수가 각각 1인 방정식. 이것을 미지수가 2개인 1차 방정식이라고 해요. 그래서 보편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꼴은 이렇게 생겼어요.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 이런 꼴. 주의사항은 미지수 x, y를 둘 다 죽이면 안 돼. 무조건 x랑 y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이 a, b, c가 상수인데요. a랑 b는 0이 아닌 상수예요. 얘네가 0이 돼버리면 미지수가 2개가 아니라 하나 또는 없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x의 개수랑 y의 개수가 둘 다 0이 되지 않는 형태로 만들어지는 게 미지수가 2개 남는 그리고 각각의 차수가 1인 1차 방정식이 돼요. 그럼 이 방정식의 해를 구하라 라는 문제가 나올 거 아니야. 해라는 건 뭐예요?
방정식의 해라는 거는 이 방정식의 정답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 방정식을 참이 되게 하는 값이에요. 그래서 이 방정식이 참이 되려면 x랑 y에 뭐가 들어가야 되냐라는 거야. 근데 미지수가 두 개이기 때문에 x 값도 구해주셔야 되고 y 값도 구해주셔야 돼요. 방정식을 푸시오 하면은 저 해를 구해주는 게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의 풀이입니다. 그냥 1차 방정식 하나만 나오면 좋으련만 이 1차 방정식은 조금 조건이 제한적이에요. 방정식의 해를 구하는데 주어진 식은 하나니까 힌트가 하나밖에 없는데 우리가 문자 두 개 값을 구해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이 미지수가 정수다 뭐 이런 조건들, 자연수다 이런 조건들이 주어질 건데 미지수가 두 개인 연립 1차 방정식이다 라고 하면은 힌트도 두 개, 그니까 식도 두 개고 그 다음에 문자도 두 개이기 때문에 잘 풀이해서 해를 구할 수가 있어요. 그럼 미지수가 두 개인 연립 1차 방정식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가 아니라 두 개의 식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두 개 이상의 방정식을 세 개일 수도 있으니까 선생님이 두 개 이상의 방정식이라고 했어요. 그럼 두 개 이상의 방정식을 한 쌍으로 묶어서 나타낸 게 바로 미지수가 두 개인 연립 1차 방정식이에요. 그래서 이제 보편적으로 또 나오는 형태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하나의 식이 이렇게 나왔다. 그리고 또 다른 식이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거를 한 쌍으로 우리 중괄호에서 봤던 괄호 있죠. 그걸로 저렇게 묶어서 연립해서 나타낸 게 바로 미지수가 두 개인 연립 1차 방정식이고 이것의 해를 구하는 것은요. 해는 뭐겠어요? 저 둘 다 만족해야 되지. 연립했으니까. 두 방정식을 모두 만족하는. 그런 x, y 값을 구해주면 된다는 거. 그럼 이제 문제에서 여기에서 나올 수 있을 법한 문제는 첫 번째, 이게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이냐 아니냐를 물어보는 문제. 그리고 연립 1차 방정식, 그러니까 주어진 해 중에서 이 방정식을 만족하는 것, 이 방정식의 해가 되는 것은 무엇이냐라는 문제예요. 자, 먼저 이걸 얼른 써주시고 기본적인 문제만 한번 갈게요. 여기에 대해서는 그렇게 깊게 파고들 필요가 없는 내용이라서 사실 연립방정식은 푸는 게 정말 중요해요. 일단은 609번으로 갑시다. 609번 보이시나? 609번이요. 자,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을 모두 고른 것은 이라고 합니다. 얘들아, 너희가 먼저 골라보고 선생님이 답을 알려줄 거야. 1분 줄게요.
갑니다. 자,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을 고르래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포인트로 잡고 우리가 체크해야 되는 거는 첫 번째, 미지수가 두 개인지 아닌지 체크해야 하는 포인트. 두 번째 포인트는 뭐예요? 방정식이어야 돼. 세 번째 포인트는요, 1차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세 가지 포인트를 모두 만족하는 아이를 찾아야 된단 말이야. 얘들아, 기억 보세요. 세 가지 모두 만족하나요, 안 하나요? 미지수 두 개고요, 방정식이고요, 1차죠. 그렇기 때문에 기억 맞습니다. 니은은 어때요? 아니. 뭐가 아니야? 이 셋 중에서. 방정식이 방정식이 아니에요. 방정식에는 등호가 있어야 되잖아. 등호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방정식이 아니니까 제외. 그 다음 디귿은요? 맞아. 이거 세 개 다 만족하고 있죠? 이 미지수가 두 개인 2차 방정식 맞습니다. 리을은요? 아니에요. 자, 이걸 정리하면 선생님이 저기 개념 노트 쓰는 곳에 일부러 는 0꼴로 표현을 해놨단 말이야. 이걸 2항에서 정리했을 때 3x가 뭐가 되냐면 소거가 돼요. 그럼 3x가 소거돼 버리니까 미지수가 두 개가 아니라 미지수가 하나만 있는 1차 방정식이야. 미지수 두 개에서 탈락이에요. 자, 미음은요? 자, 미음에서 이거 맞다고 하는 친구들 맞는데, 얘들아 미안하지만 미음은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 중에서 어디에서 걸리냐면 1차에서 걸립니다. 이거 1차 아니에요. 2차식이에요. 아시나요? 왜냐하면 차수라는 거의 정확한 정의가 문자가 곱해진 개수거든. 그냥 지수라고 하면 안 돼. 문자가 곱해진 개수가 차수란 말이에요. 여기 보시면 XY 있어요. 이 XY 문자 몇 개 곱해져 있는 거야? X, Y 문자 종류는 다르지만 두 개 곱해져 있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 이건 2차예요. X에 대해서 또는 Y에 대해서만 생각한다면 1차가 맞는데 X랑 Y라는 문자가 두 번 곱해져 있으니까 이거는 1차에서 땡입니다. 자, 미음이 안 돼. 비음은요? 어때요, 비읍은? 맞아. 세 개 다 성립하죠, 맞죠? 그래서 기역, 디귿, 비읍이 바로 정답이고 이건 문제가 착한 문제였어. 자, 만약에 개수로 나왔으면 분명히 미음에서 이거 1차 방정식 맞다고 생각해서 이거 틀렸을 수도 있어요. 다음 넘어갈게요. 자, 이거 한번 해봅시다. 619번으로 가시면 이 해라는 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지금 순서상으로 표현했거든? 우리가 해를 표현하는 방식이요. 해를 표현하는 방법이 첫 번째,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x는 얼마, y는 얼마 이렇게 표현을 할 수도 있고 두 번째로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은 x랑 y를 마치 우리 좌표 평면에서 배운 순서상 기억하시나요? x좌표랑 y좌표. x좌표를 왼쪽에 쓰고 y좌표 오른쪽에 쓰죠. 그것처럼 x값을 x좌표로 y값을 y좌표로 그래서 이렇게 쓰는 방법이 있어요. 이게 바로 뭐냐면 해를 표현하는 방법이에요. 자, 그러면 이 해 표현을 보고 이 순서상을 어색하게 생각하지 말고 이게 x값, y값이다 라고 생각해주면 돼요. 그래서 x, y 순서상 두 개, 그러니까 두 해가 바로 주어진 1차 방정식의 해라고 합니다. 그때 a 플러스 6b 값을 구하는 것이 문제다. 자, 구해보세요. B가 나온다는 건 뭐가? B가 분모가 6으로 약분되는 분수가 나올 것 같은 B인데? 우리 바로 다음 시간에 어디 모의고사니까 선생님이 범위를 확실하게 하고 갈게요. 연립 1차 방정식 전까지 할게요. 1차 부등식 활용까지. 처음부터. 오늘 시험이 아니죠. 금요일이요. 저 안 써놨나? 금요일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준우야? 같은 공간에 우리 있었지? 뭐야? 뭐 했어? 제나가 그랬어? 아, 아무래도 그런 것 같아요. 제나 마술사예요? 네? 아, 저 약간 호그와트 입학하고 싶었긴 해요.
쟤는 호그와트 가면 어딜 것 같아? 슬리데리. 슬리데린이요? 아 저는 뭐 뭔가라고 하니까 그걸 아닐까요? 아 근데 난 슬리데리 슬리데린은 약간 그 음침하다기보다 뭐라 하지? 약간 미남이 많죠. INTP들이 슬리데린 갈 것 같아. INTP 아닌가? 아니 미남이 얘나 많죠. 뭐 같아? 너? 풀풀풀 생각 없어 보여. 모의고사 몇 문제 나와요? 25문제예요. 객관식 20문제, 허수랑 5문제. 이거 우리 반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수토반 애들도 보거든요. 그래서 걔네랑 가서 줄 세우기 할 거예요. 성적 줄 세우기 해볼게요. 야, 우리가 2-1을 배우는데 우리가 더 잘 봐야 되지 않겠어? 개인적으로? 걔네 반은 2-1을 수업을 안 해. 그런데 걔네보다 못 보면 약간 망신 아니에요? 잘하자 진짜. 잘하다 뭔데? 진짜. 나 나쁘지 않아. 난 나쁘지 않아. 이 순서상이 방정식의 해라고 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 해를 보시면 첫 번째 해 4,a x값이 4일 때 y값이 a라는 뜻이죠. 이걸 먼저 주어진 식의 x랑 y에다가 대입해도 되지. 왜냐면 방정식의 해니까 대입했을 때 이 식을 3이 되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대입을 합니다. 2x가 그럼 뭐가 돼요? 대입할 거야. 8이 되고 마이너스 y에다가 y값 a를 대입해요. 는 4가 돼야 돼. 그럼 이걸 통해서 우리가 a값을 찾아낼 수 있어요. a값 얼마니? 4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하면 돼? 두 번째 해를 주어진 곳에 대입을 합니다. 그러면 x에다가 b 플러스 1을 대입하고요. 그 다음 y에다가는 3을 대입해요. 그래서 이것도 4가 되어야 돼. 그럼 얘들아 봐봐요. 2 곱하기 b 플러스 1이 몇이 돼야 돼? 이 새끼가 뭐가 돼야 돼? 7이 돼야 되지. 그러면 이게 7이 되려면 b는 불편하게 나오겠군요. 지금 보니까 b 플러스 1이 뭐가 돼야 되냐면 2분의 7이 돼야 되잖아. 되나요? 이 b 플러스 1이 2분의 7이 돼야 둘이 곱해서 7이 되겠지. 그럼 b 플러스 1이 2분의 7이니까 b는 얼마예요? 2분의 5. 그래서 이제 b는 2분의 5라고 나옵니다. 문제가 뭔가요? a 플러스 6b. 자, 약분 이쁘게 되겠다. 4 더하기 6 곱하기 2분의 5. 계산합시다. 19. 네, 맞습니다. 그래서 19라고 해서 나오면 잘했어요. 그래서 연립방정식의 해는 다음과 같이 이제 주어진 해는 대입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자연수인 해면 직접 자연수의 범위 내에서 구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해를 표현하는 방법은 이렇게 돼 있고, 해가 주어지면 언제나 대입한다. 이거는 항상이야. 항상. 앞으로 우리가 어떤 방정식을 배울지 모르지만 굉장히 많은 방정식들이 있거든요. 그 방정식들을 배울 때 해가 주어지면 언제나 대입, 본능적으로 대입하셔야 돼요. 나 연립방정식에 대입법이랑 가감법이라고 있는데, 나 가감법이랑 대입법 둘 다 할 줄 아시나요? 대입법부터 볼게요. 이름이 대입이면 뭐 할 것 같아? 대입. 대입해요. 대입이니까 대입해서 그래요. 자, 이 대입법이 편한 형태와 가감법이 편한 형태가 있어요. 되게 중요한 두 가지 방법인데 둘 다 할 줄 아셔야 돼요. 선생님 원래 가감법부터 얘기해주는 편인데 대입법이 뭔가 설명이 더 짧을 것 같아서 대입법부터 갈게요. 대입법은 한마디로 먼저 정리하면 한 식을 두 개의 식이 있을 거 아니야. 이 한 식을 다른 식에 대입해서 문자 개수를 하나로 줄이는 방법이에요. 예시를 들겠습니다. 이건 예시 뭐 있을까?
예시는요, 선생님이 이거 책에 있는 문제로 하나 할 테니까 너희 이 책에 있는 문제 다 바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이걸로 할게요. 593번에 있거든요. x-2y는 1이랑 3x 플러스 4y는 13이라는 방정식이 있어요. 593번 펴놓고 같이 할래? 593번 잠깐 펴놓으세요. 근데 과정은 쓸 거야, 선생님 저희가. 그리고 593번에 빈칸 채우는 건 알아서 하세요. 그럼 여기서 대입하기 편한 형태는 1번식과 2번식 중에서 2번식이 조금 더 대입하기 편해요. 어떻게 해서 대입할 거냐면, 자 여기 1번식이 있고요. 2번식이 있다라고 할게요. 먼저 1번식을 한 문자에 대해서 정리를 해요. (1번식을) 정리할게요. 일단 x-2y가 1이니까 우리 x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거든? 저기 있는 마이너스 2y를 이항하면 플러스 2y가 되고 2y 플러스 1이라고 정리해서 식을 나타낼 수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주냐? x는 2y 플러스 1이랑 똑같으니까 저 2번식, 남은 2번식에다가 x 자리에다가 2y 플러스 1을 대입하는 거예요. 그래서 3번으로 방금 x는으로 정리한 요 식 있지? 3번식을 2번식에다가 대입합니다. 대입을 해주면 x 대신에 2y 플러스 1이 들어가면 돼. 그래서 3하고 괄호 열고 선생님의 x 자리에다가 2y 플러스 1을 넣어줄게요. 자 이제 선생님이 너네 쓸 때 기다릴게. 쓰면서 얘들아 저거 y는 얼마인지 구해보세요. 이제 1차 방정식이니까 구할 수 있어. 직접 구해주세요. 얘들아 저거 몇 y는 몇이 돼? 10y는 10이 돼요. 그렇지. 10y는 숫자 2항에서 정리하면 10이 돼요. y 얼마니 그러면? 그치. y가 1이면 우리가 3번에서 정리한 요식 보이니? x는으로 정리한 식? 여기다가 y에다 1 집어넣으면 x가 얼마인지 나오겠지. y가 1이니까 여기다 1을 대입하면 x는 얼마가 돼요? 그치. 그러면 이걸 3번식에 다시 대입해요. y는 1을 3번식에 대입하면 x는 3이라고 해서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 주어진 이 1차 방정식의 해는 x는 3, y는 1. 뭐 표현법을 3,1이라고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대입법이라는 건 뭐냐면 먼저 하나의 식을 x는 또는 y는 으로 정리한 다음에 그 남은 식에다가 대입하는 것이 대입법입니다. 대입법. 이건 좀 괜찮아요. 안 어려워요. 대입법은. 근데 이제 가감법은 물어보는 게 해를 직접 구하는 것도 물어볼 뿐더러 이 해를 구할 때 필요한 식이 무엇이냐라는 걸 물어볼 수가 있어서 그래서 가감법을 이제 두 번째로 가려고 하는 거야. 안주는 뭐해? 왜요? 아무것도 안 해요. 왜 구겨져 있어? 가감법은 뭐냐면 어떤 문자를 소거시키는 거예요. 어떻게 소거시키냐면 두 식을 더하거나 빼서 두 식을 더하거나 빼서 문자를 하나 없애주는 거예요.
가감이라는 게 더한다지, 가감. 더할 가짜죠. 그리고 감이라는 건 뺀다는 뜻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 가감법이라는 거는 두 개의 식을 더하거나 빼서 문자를 하나 없애고, 그래서 한 문자를 먼저 구한 다음에 나머지 문자를 구하는 그런 방법이에요. 이것도 여기 있는 문제로 가겠습니다. 596번에 있는 예시로 갈 거거든요. 596번에 6x-y는 마이너스 8, 그리고 5x 플러스 3y는 1 이라고 돼 있어요. 우리가 이 두 개의 식을 풀 거예요. 얘들아, 이거 대입법 이용해도 된다? 저기 1번식에 6x-y는 마이너스 8이니까 이걸 2항에서 정리하면 y는 6x 플러스 8이어서 대입해서 해도 돼요. 대입법도 가능하나 우리는 이제 가감법을 활용하기 위해서 가감법을 사용할 거예요. 자, 얘들아, x 개수 볼래? x 개수 보면 6이랑 5예요. 얘는 똑같이 맞추려면 절대값만 같으면 돼요. 부호는 달라도 돼요. 똑같이 맞추려면 각각 30 만들어야 되니까 5 곱하거나 6 곱해야 되지. 졸라 귀찮잖아. 근데 이제 y의 개수 보세요. 위에 있는 식은 1번 식은 y의 개수가 마이너스 1이고 2번 식은 y의 개수가 3이야. 그러면 3은 냅두고 1만 3으로 바꿔준다면, 우리가 3y 꼴을 만든다면 이거 없앨 수 있겠지. 똑같이 만들면. 그래서 어떻게 해줄 거냐면 1번식에다가 3을 곱해서 2번식하고 더할 거예요. 왜 더하는지 봐봐. 1번식에다가 3을 곱해서 2번식을 더하는 작업을 지금 할 겁니다. 그럼 1번식에 양변에 다 3 곱해요. 18x 마이너스 3y는 마이너스 24. 이게 1번식에 3 곱한 거다. 그리고 이제 2번식은요. 5x 플러스 3y는 1 이렇게 써주세요. 그 다음 이 아이들을 이렇게 더하잖아? 어떻게 되는지 봐봐. 왜 더하는지 보세요. 어떤 학생이 한 명 없었네. 다 내려갔네. 왜 선생님이 더할까? 굳이 안 빼고 왜 더할까요? y를 쓰고 맞아. 이 y가 지금 보시면 어때요? 마이너스 3y랑 플러스 3y인데 얘네를 뺀다고 없어지지 않지. 더할 때 없어지죠. 한 문자를 소거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다르게 만든다면 더해서 소거시키고, 절대값도 같고 부호가 같아, 완전히 같으면 빼서 소거시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 더해볼게요. 18x에다 5x 더하면 어떻게 되니? 23x고, 일단 우변은 어때요? 없어졌어. 그러니까 y는 없어지고 우변은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23. 그치. 일단 23x가 마이너스 23이야. 그럼 x 값이 어떻게 될까? 마이너스 1. 그치, x는 마이너스 1. 이걸 어떻게 해요? x는 마이너스 1을 아무데나 대입해. 1번식이든 2번식이든 상관없어. 3번식도 있거든요. 여기 3 곱한 거. 여기도 상관없어. 아무데나 대입해요. 근데 뭔가 1번식이 숫자가 더 작은가? 뭐 2번식도 상관없어요? 선생님이 그냥 2번식에 대입할게. 그러면 마이너스 5 플러스 3y는 1이고 이걸로 y값 구할 겁니다. 일단 y값은 어떻게 돼요? 2 맞아요? 2 맞죠? y. 그래서 주어진 이 방정식의 해는 x는 마이너스 1, y는 2 또는 뭐 마이너스 1,2 이렇게 해서 나타낼 수 있는 거야. 자, 그러면 가감법에서 이렇게 어떤 식을 이용해야 되는지 물어보는 문제 한 문제만 하고 선생님이 오늘 마무리를 할게요.
문제가 좀 잘 나오거든요. 다음 101쪽으로 가세요. 101쪽에 여기까지 숙제 아닙니다. 686번 지금 해볼게요. 더워요? 네. 가끔 어필하는 거 같아, 덥다고. 얘들아, 이거 가감법인지 대입법인지를 다 나온 문제거든, 문제를. 보시면. 자, 1번부터 볼게요. 기억을 y는 3x-11로 변형하여 대입한대. 맞아요? 아니요. 이거 y는으로 나타내면 일단 y를 오른쪽으로 선생님이 넘길 거고 마이너스 11을 반대쪽으로 넘겨서 해볼게요. 그럼 y는 3x 플러스 11로 해서 대입해야 되는 거 아니야? 네. 그럼 기억은 어때요? 땡이지? 기억 땡. 그 다음 2번이요. x를 없애려면. 자, 없애려면이라는 건 가감법이거든요. 자, 1번을 일단 풀렸고요. 2번 볼게요. x를 없애야 돼. 그럼 얘들아, x를 없애려면 둘이 절대값을 같게 맞춰줘야 되는데 한 놈의 새끼는 3이고 한 놈은 2잖아. 그럼 얘네들을 뭘로 곱해서 맞출 수 있어? 공배수 중에서 뭐 가장 작은 걸 하는 게 편하겠죠? 6으로 곱해서 맞출 수 있어. 그래서 위에 있는 식에다가는 2를 곱해야 되고 아래에 있는 식에다가는 3을 곱해야 돼. 그러면 x를 없애려면 위에 있는 식에 3을 곱해요. 아니지 않아요? 2를 곱해야 되지 않아요? 그죠? 기억에다가는 2를 곱해야 되고 니은 밑에 식에다가는 3을 곱하는데 그럼 이제 6x 맞춰지지. 6x랑 6x를 없애려면 더해야 돼요? 빼야 돼요? 왜 멍청해? 왜 멍청해? 일단 6x랑 6x가 됐을 거 아니야. 이걸 없애려면 더해야 돼, 빼야 돼? 그치, 빼야 되지. 그럼 이제 니은도 만나보세요. 맞아요? 잘못 곱했지? 곱하는 것이 잘못돼서 탈락입니다. 3번. 이번에 뭐를 없앤대요? y를 없앤대요. 그러면 위에 있는 식에 5를 곱한대. 일단 위에 있는 식에 5를 곱하면은 y 개수가 어떻게 돼? 마이너스 5가 되고 밑에 있는 거는 플러스 5죠. 그러면 기억에 5 곱한 거랑 니은을 더해야 없어질까 빼야 없어질까? 더해요. 그치, 더해야 없어지니까 더해야 돼요. 자, 3번 맞을까요? 아니요. 틀렸네요. 그쵸? 그 다음 4번이요. 연립방정식을 만족시키는 x값은 3이다. y값은 2이다. 자, 직접 해봐야겠지. 자, 연립방정식을 우리가 이 3번에서 했던 요걸로 한번 풀어볼게요. 기억에다 5 곱할 거야. 15x 마이너스 5y는 마이너스 55 됐을까요? 니은식은요. 2x 더하기 5y는 4 둘이 뭐 해야 없어진다고요? 더해야 돼. 그러면 이제 좌변 계산할게요. 몇 x가 돼? 17. 17x고 5y 어디가?
y 소거됩니다. 그 다음 우변 마이너스 55 더하기 4 하면요? 마이너스 51. x값 얼마예요? 마이너스 3. x 마이너스 3이 돼야 돼. 자, 4번 틀렸죠? x값은 마이너스 3이 돼야 되니까. 그럼 x가 마이너스 3이니까 y를 바로 구할 건데 우리가 잘 센스 있게 발휘해서 여기다 대입해도 되죠? 여기다 대입해서 풀어도 되죠? 이게 이 식을 정리한 거니까 그냥 여기다 대입해서 y값 바로 구할게요. 마이너스 3x에 들어갑니다. 그럼 y값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플러스 2 아니야? 얘들아 x가 마이너스 3이었어. 여기에 마이너스 3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2 아니에요? 2죠. y값은 2래요. 자, 그러면 5번은 맞아야 틀려요? 그치. 그래서 옳은 것은 5번이다. 이렇게 대입법, 가감법을 이용해서 푸는 것을 확인하는 문제들이 종합적으로 나올 수도 있어요. 문제 너무 괜찮은 것 같아서 이걸로 했어요. 자, 가감법이랑 대입법 요거까지만 일단 오늘 숙제로 나갈게요. 그리고 창사 8에는 앞으로 제출하세요.